시바시 국어의 이영업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사탄,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혼자 카메라를 켰죠. 이유는 저하고 원래 같이 찍던 김도원 선생님이 방학 때는 스케줄이 조금 조정이 돼서 저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애매해서 저 혼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2번 문항 쓰기입니다. 오늘 2번은 작년 기준 3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문항에서 그 평가자들이 보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네,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공동체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학급, 생활 속에서의 공동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아리에서의 공동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할 때 같이 팀원들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봉사활동하는 팀 안에서의 공동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들, 그 공동체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고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 과정에 발판을 마련했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2번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2번 문항에서의 주요 평가 요소는요, 바로 사회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적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묶었는지, 아니면 모두 다 발전을 해서 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었는지, 그거에 대한 사회적 역량에 대한 거를 주요 평가 요소로 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학생부와 연계 항목은 바로 첫 번째는 자율활동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2번 문항과 관련돼서 학생부 연계 항목에는 자율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봉사활동, 이 세 가지가 위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번 문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토리로 써야 될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2번 문항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글자수, 띄어쓰기 포함 300자 이내 쓸 것. 이 세 가지가 이 문항에서 주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교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은 입시 기간에 보면 수많은 지원자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한 사람당 약 15분 정도가 평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그 인성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그 문항의 요구 조건을 명료화했다는 것이 이 문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떠한 문항이든 나열식으로 쓰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그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아니면 동아리면 동아리, 자율활동, 또는 학급생활, 이면 학급생활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 협업, 리더십 등을 얼마나 잘 어필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성이 뛰어난 학생이냐, 착한 아이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 협업, 리더십 등이 얼마나 잘했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났냐,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과 함께한 것, 그리고 나의 역할과 역량을 잘 드러내서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학교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내가 어떤 일들을 함께 했고, 그 속에서 나의 역할과 역량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내가 여기서 발휘를 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득력 있게, 그리고 그 학생부에 근거해서 어필을 해야 입학사정관들은 그것을 토기대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썼던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어떤 것을 느끼고 배웠는지, 이것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1번 문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경험을 통한 배운 점을 써야 된다는 게 자기소개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떤 문항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번 문항도 역시 배운 점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은 이 배운 점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평가를 하냐? 바로 발전 가능성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경험과 배운 점을 통해서 이 학생이 만약에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대학교 생활 또는 대학교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는 그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울 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자들은 무엇을 궁금해하냐?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으며 활동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지점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 양상, 그리고 발전 방향,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첫 번째 그 합격서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학의 인재상을 얼마나 자소서에 녹여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문항에서도 배운 점을 대학의 인재상, 학과의 인재상, 혹은 지원 분야에 부합한 인재와 맞춰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얘기할 텐데요. 이 세 번째 내용은 바로 글자 수입니다. 이 2번 문항은 1번 문항보다 글자 수가 훨씬 더 적어요. 1번 문항은 1500자 이내라면 이 2번 문항은 800자 이내입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 이내예요.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문장당 80자 정도로 짧게 쓴다고 가정했을 때 800자 이내면 10문장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글자 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사어구나 쓸데없는 말, 수식 어구나 그런 것들을 다 떼버리고 가장 핵심만을 모아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주면요.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 그 자기소개서 초고를 쓸 때는 일단 이 글자 수에 상관없이 그냥 쫙 적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생각난 대로 쫙 적고, 그 다음에 미사어구나 아니면 반복되는 말, 그리고 이제 뭐 문맥에 맞지 않는 말, 그런 것들을 수정 과정에서 쫙 걸으면서
압축적으로 글을 줄이면서 쓰면 훨씬 더 깔끔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죠.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문집 활동이라는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집단이 바로 공동체죠. 그러면 여기서 공동체의 경험은 뭡니까? 학급 문집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학급 문집을 만드는 그 공동체에서 이 학생의 역할은 뭐였어요? 바로 총책임자라는 역할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문집을 만드는 친구들이 제대로 안 했대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지도 않고 속도가 더디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학생이 맡았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상황이죠. 그리고 위기 상황이죠. 선생님이 저번에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 상황과 그것을 극복 방법.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꼭 넣으라고 했잖아요. 위기 상황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화가 났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애들이 안 하면 책임자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각성을 한 거죠. 어떻게? 성찰을 한 거예요. 내가 뭐예요? 총책임자예요. 그러면 총책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총책임자라는 역할 타이틀만 안고 그냥 친구들한테는 이거에 그냥 지시만 했다는 거죠.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각각의 특성과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디어졌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을 한 거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냐면 바로 각각의 진로를 고려해 세부 부서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양상이죠. 그러면서 미술 진로인 친구들한테는 디자인, 국어가 진로인 학생한테는 교정과 편집이라는 그 학생들한테 맞는 역할들을 개개인한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복 방법이죠. 이러한 극복 방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다?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변화 양상이 나타나죠. 그 문제의식,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양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문집 활동을 아주 훌륭하게 모두가 다 잘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좋은 결과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이 문항을 쓸 때는 느낀 점, 그리고 배운 점을 쓰라고 했죠. 이 사람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 보니까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더라. 그 이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더라 라고 하는 깨달음과 배운 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배운 거죠. 그러한 배운 점을 이렇게 마무리를 써서 이제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말 완벽한 좋은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것은 바로 고등학교 때 조별과제죠. 그러면 이 고등학교 때 조별과제를 확장을 시켜서 대학교 조별과제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도 마찬가지 조별과제라는 걸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조별과제 활동을 할 때 이 학생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것들을 유출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실제 경험에서 드러난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자에게 학급 내 교내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는 슈퍼맨 같은 능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자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 평가자들은 작은 역할일지라도 그 활동 안에서 갈등 조정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을 발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서 어떻게 이 학생이 우리 대학교에서 성장할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례가 좋은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높이 평가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바로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가진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연결하였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임자로서 협 없이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슬기롭게 해결한 그 경험을 느낀 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책임자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부분이 이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학생부와 같이 대조를 해보면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떠한 소재를 선정을 해야 되고, 이 소재를 통해서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꾸릴까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훌륭한 퍼펙트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3번 자율문항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지점이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